자,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본격적으로 할 거지만 그래도 미리 좀 해두면 좋아서 정리할게요. 오늘은 문학 이론입니다.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고전문학사예요. 고전문학사. 자, 고전문학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고전문학이냐? 예. 자, 언제까지가 고전문학이냐? 고전과 이제 개화기가 중간에 있긴 하지만 그냥 고전과 현대로 나누는 게 있어요. 여기 현대. 그러니까 이쪽 뒤를 개화기 겸 현대, 현대로 구분하는 요 시기가 있어요. 요 시기. 자, 요 현대로 구분하는 요 시기가 언제냐면 가보개혁. 우리가 가보개혁이죠. 가보개혁이 언제냐? 1894년이죠. 예, 1894. 이렇게 가보개혁. 요거 이후를 이제 개화기라고 하는데 그 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전을 전부 다 고전문학이 고전문학. 자, 고전문학을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전문학을 정리하는 이유가 이 시대의 각 시대마다 문학적 특징이 있어요. 그 문학적 특징을 알아두면 좋아서, 그리고 그것이 배경 지식이 되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전 문학사를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제 운문문학과 이렇게 산문문학이 있어요. 자, 운문문학. 중학교에서 뭐라 그랬지? 시를 얘기죠. 산문문학, 그 산문, 소설이나 수필, 이런. 그래서 두 종류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그 고대, 그러니까 우리 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기, 고대.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신라, 그죠? 신라, 그죠? 그리고 신라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나라였어요? 고려, 그죠? 고려. 그 다음에 고려 다음에 뭐예요? 조선이죠, 조선. 예, 조선. 근데 조선은 전기가 있고 또 조선 후기가 있어요. 네, 후기.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고대 가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뭐 구지가라든지, 구지가, 황조가 운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해가 바다 해자예요. 뭐 이런, 뭐 나중에 배울 거니 구체적인 노래들이 있어요. 구지가, 항조가, 해가, 네 개인데 갑자기 헷갈리네. 하도 오래돼서. 예. 자, 이건 노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문문학은 설화. 많은 설화들이 다 산문이에요, 그죠? 설화는 뭐예요? 구전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전설, 민담, 그죠? 전설은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 어떤 지명이나 이런 지명 전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지방의 뭐 큰 돌이라든지 유래된 전설들이 있죠. 민담은 옛날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 이런 얘기죠. 전부 다 뭐예요? 구전, 설화라, 구전. 전설, 민담, 또 하나 있는데, 자꾸 헷갈리네요. 구지가, 황조가, 해가, 공무도화가. 네, 중요한 거. 공무도화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이 뜻을 다 하나씩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설화에는 전설, 민담, 예, 뜻 생각나겠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밑에 하나 빠졌네. 밑에 뭐가 있냐면, 사상적 배경이 있어요. 사상적 배경.
사실은 이 고대 말고 여기에 원시 시대가 있어요. 원시 시대, 그죠? 원시 시대. 예. 원시 시대는 이렇게 음문과 산문으로 분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 원시 시대 때는 원시 종합 예술이었어요. 원시 종합 예술. 그냥 노래를 부르다가 춤을 추다가 또 얘기하다가 그래서 원시 종합 예술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뭐 음문 산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그때는 음문 산문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원시 종합 예술일 때는 마찬가지 고대 가요와 설화도 마찬가지로 다 구전돼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이제 비교 문학에서 그러면은 음문 문학이 먼저일까요? 산문 문학이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가 먼저일까요? 노래가 먼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노래가 먼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이 노래 부르지 않았죠. 뭐 이야기하다가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뭐냐면 산문 문학이 먼저고 비교 문학에서 그다음에 음문 문학이 두 번째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상적 배경이 바로 뭐냐면 샤머니즘, 그죠? 샤머니즘. 그다음에 고대니까 이제 여기 쭉 보니까 이런 구전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신라에도 있었지만 고대에서도 그런 불교적인 그런 것들도 이 안에 들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샤머니즘이 강했다, 그죠? 여기도 뭐 해가나 공무동안에 이건 뭐예요? 비나이다가 많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가요와 원시 종합 예술을 딱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라에 가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파란색을 쓸게요. 신라 때는 어떤 문학이 주로 이루냐면 신라 때 이제 6세기, 7세기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한자가 들어. 한자가 들어와서 그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쓰는 걸 뭐라 하냐면 향찰이라는 향찰. 그러니까 신라 때 문자를 향찰이라는 향찰. 이 향자가 고향, 지방이라는 거예요. 고향, 지방, 시골 이런 뜻이에요. 시골, 예, 시골 이런 뜻이에요. 향, 찰, 글찰,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의 글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세기, 7세기에 어디에서 한자를 우리가 빌려갖고 와요? 어디서 빌려왔을까?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중국에 비해서 작은 나라다. 그래서 향찰이 향찰. 그래서 향찰로 쓰여졌다. 그래서 향찰로 쓰여졌다. 여기 신라 때 이제 향가가 들어요. 향가. 예. 향가는 그래서 나중에 향가 배우겠지만 뭐 4구체, 8구체, 19체 이렇게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4줄로, 8줄도, 10줄로 이렇게 향가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네, 이게 설화, 민담, 전설이군요. 설화, 전설, 민담 이런 얘기겠죠. 네. 자, 그래서 향찰이 들어옵니다. 향가가. 그리고 이제 산문문학으로는 이때는 뭐 향가는 이제 양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자를 쓸 수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귀족들이죠, 귀족들. 그러니까 귀족들만이 이제 이 한자를 썼기 때문에 향찰로 쓴 향가가 있죠, 향가. 그 다음에 산문으로는 뭐냐면 이제 여기 설화, 전설, 민담 이것이 구전되면서 이제 조금 더 발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전체 문화. 가전체가 뭐냐 이런 거예요. 거짓 가짜에다가 이야기 전자예요. 글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꾸며서, 그죠?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서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가전체 문학이 나옵니다. 가전체 문학.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자연물을 의인화시켜줘. 의인화. 이런 가전체 문학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설총, 설총 여러분 잘 아시죠? 설총의 하왕계, 꽃의 왕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교훈적으로 많이 그래서 가전체 문학이 이제 막 시도되기 시작하죠. 그죠? 향가는 거의 뭐 한자로 쓰여진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신라니까요. 신라는 불교가 커요. 불교적 영향이 크지만 플러스 여기 그 근간에는 샤머니즘이 계속 있었다. 물론 중국의 유교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뭐 도교도 들어와 있었고 자연에 도교도 들어와 있었고 샤머니즘이 뭔지 알죠? 예, 우리가 기복신앙, 그런 기복신앙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 자, 이러다가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고려시대로 넘어가서 이 고려시대의 이 향가가 이제 무엇으로 발전되냐면 고려가요로 발전, 고려가요. 근데 이 고려가요가 뭐냐? 고려가요는 두 종류가 나와요. 두 종류. 경기체가가 있고, 고려가요, 고려소교가 있어요. 소교. 보통 고려가요라고 하면 고려소교를 얘기해요. 소교. 그러니까 소교는 뭐냐면 경기체가는 이거는 귀족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귀족들이 부르던 노래. 이거는 뭐예요? 서민들이 부르던 노래. 문학성이 뛰어난 거는 고려소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청삼별곡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고려소교다. 예, 소교. 경기체가 우리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향가에서 조금 분화돼서 조금 길게 고려소교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가전체 의인했던 이런 것들이 더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가전체 문학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문이 이제 활성화되죠, 그죠? 한문을 많이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한문을 많이 쓰면서 이제 가전체 문학과 함께 뭐 한자로 된, 그죠? 한자의 어떤 수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고려가요 때 이제 고려소교와 함께 한시도 나오죠. 정형된 한시도 납니다. 그죠? 한시. 한자로 된 시 있죠. 그 정형시고 많이 나오죠. 그 한자 수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이니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한자로 된 여러 가지 교훈들도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뭐예요? 고려시대도 불교가 갑니다. 불교. 플러스 유교, 플러스 도교, 플러스 여전히 샤머니즘이 그 밑바탕에 강하게 깔려있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고전문학사를 깊게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가 바로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전개해 나가다 보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첫 번째가 조선 후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 그리고 조선 전기. 전기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물론 고려의 작품들이 많이 고려 작품들도 나오고, 뭐 고전 문학에서 이제 신라 작품도 나옵니다만, 여기 향가 말고 이제 뭐 이렇게 한시들도, 예, 한시 여기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한시들이 있지만 크게 많이 드러나진 않죠. 자, 조선 전기. 고려소교가 조금 발전하면서 여기 하나 더 있는데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 여기 이제 가요나 소교는 장가예요. 장가가 뭐예요? 노래가 길어요. 그래서 짧은 노래가 나와요. 그 짧은 노래가 뭐냐면 고려 가요 말고 짧은 노래가 바로 시조. 시조가 고려 후기에 나와요. 후기. 시조가 원래는 시절가조예요. 시절가조가 이제 시조가 되는데 고려 후기에 시조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조선 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조 문학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의 시조는 그 당시에 정형화돼서 양반이나 사대부들의 정형 노래였어요. 그런데 조선 전기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조선을 세운 왕이 누구예요?
조선을 세운 왕. 응? 여러분 한국사 필수인데 누구예요? 학생 누굽니까? 예? 이성계죠, 이성계. 예, 왕. 그러니까 조선을 새로 1392년이죠? 왕. 자, 조선을 세웠어. 조선을 세웠는데 고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조선이다, 우리 새로운 나라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 투표로 뽑은 게 아니고 이렇게 위화도 해군 무력으로 군바리가 정권을 잡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고려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루아침에 바뀌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여론몰이 해야 돼, 여론. 그래서 이게 하늘의 뜻이야. 그래서 나온 문학적 장르가 있어요. 조선 전기에 이제 그런 새로운 형식의 시인데 그걸 악장이래요. 악장. 그래서 종묘 제례 이럴 때 많이 쓰죠. 악장. 그래서 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나라를 막 칭송하고 임금들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 이런 거 악장. 그죠?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고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악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문학성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조선 왕조를 막 찬양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시조는 아까 얘기했죠. 단가죠. 짧은 노래. 그죠? 3장 6구 45자 내외니까 짧은 노래였어요. 그런데 시조. 그죠? 시조. 초장, 중장, 종장. 3장이죠. 그리고 뭐야? 1, 2, 3, 4, 5, 6. 3장 6구.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짧은 노래야. 시조는. 근데 이때에 이제 서민들의 사람들의 한이 많이 맺히니까 뭐예요? 노래가 길어져. 그것을 길어진 노래를 이제 고려 소기에서 영향받은 그런 길어진 노래가 뭐가 있냐면 가사가 나와, 가사. 조선시대 가사. 예. 이 가사도 전기에는 거의 뭐 양반 사대부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가사가 긴 노래, 가사. 우리로 치면 유행가예요, 유행가. 그 당시 유행가라서 이제 조선시대 가사. 여러분 가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예요? 뭐 간동별곡, 송미인곡, 사미인곡 이거 다 가사예요, 가사. 그 장가예요. 긴 노래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전체 문학이 조금 발달되면서 여기 파란색으로 쓴다는 게 발달되면서 나온 게 뭐냐? 여러분 나온 게 조선 전기에 이제 고대 소설이 나옵니다. 고대 소설. 조선 전기 소설은 하나밖에 없어요. 최초의 소설이에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한글이 아니고 이때는 한문이에요. 한문 소설이에요. 누굴까요? 한문 소설. 금오신화. 누가 지었어요? 금오신화. 누가 지었죠? 큰일 났네. 선생님 생각이 안 나네. 금오신화 누가 지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어요. 네, 이따가 알려줄게요. 금오신화가 이 가전체 문학에서 뭐라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소설 형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조선 전기의 소설 하나밖에 없어요. 예, 김시섭. 김시섭의 금오신화. 예. 김시섭이 천재라죠, 천재. 예, 세종 때 세종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천재니까 세종이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래요. 세종 앞에 문자 씁니다. 그래서 세종한테 호피를 받죠. 근데 김시습이 여러분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에요. 문종의 아들이 누구예요? 단종이죠. 단종은 세조. 그죠? 자기 삼촌한테 죽죠. 그래서 왕위를 찬탈하죠. 그래서 김시습이 그 똑똑하고 천재지만 그 세조한테 안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육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사람은 사육신.
살아서 절개지키는 생육신.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김시습이에요. 뭐 중도되었다가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금오신화. 이 금오신화 내용이 바로 지조와 절개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한문 수필들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시들을 여전히 있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교 시대, 유교 문학, 그러니까 유교가 써요. 유교가 가장 강하죠. 성리학의 나라니까 유교. 그다음 뭐 불교 없어졌나요? 여전히? 예, 절에도 궁전에도 절이 있으니까 불교. 그다음 이 근간은 다 뭐예요? 샤머니즘이죠. 예. 샤머니즘 없으면 유교 불교 안 돼요. 그러면 조선 전기와 후기의 이 기준이 뭘까요? 여기 이제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 후기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큰 전쟁. 무슨 전쟁? 일본이 침입했어. 무슨 전쟁? 일제강점기는 여기 조선 여기 나오고요. 그거는 1910년 얘기고, 뭐죠?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이 그 기점입니다. 언제 일어나요? 159 있다가 망했네. 1592. 그죠? 1592년에 우리 옛날에 주입식은 이렇게 다 배웠어요. 159 있다 망했죠. 그래서 뭐예요? 임진왜란. 또 1597년에 정유재란. 그다음에 병자호란. 이런 전쟁이 있어요. 이런 가장 큰, 왜 이거를 기준으로 하냐? 전기 후기 기준으로 하냐면, 이때는 그래도 나라가 뭐 나라 형식을 갖추고 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졌죠. 뭐 나라는 있긴 하지만 완전히 망했는데, 특히 임진왜란 때 임금이 말이야, 여러분 유교의 사상의 가장 큰 사상이 뭐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하고 이웃에 예를 갖춘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러니까 나라의 어버이가 누구예요? 임금이야. 임금은 어버이처럼 섬겼는데 임금이 뭐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저기 강도가 오는데 도망가, 엄마 아빠가. 그럼 여러분들 자식이 어떻게 했어요? 배신감 느끼죠? 그래서 백성들이 배신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사대부나 임금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런 문학이 나타나면서, 그런 자유로운 문학이 나타나면서 이 조선 후기가 바로 서민들, 그죠? 서민 문학, 풍자 문학이 발달해요. 그래서 서민들의 문학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악장은 여기서 끝나죠. 왜냐면 왕조 예찬한 거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시조가 사대부대 시조가 사설 시조, 막 억박자로 막 나오는 시조. 서민들이, 그죠? 서민들, 여자의 여류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시조. 그 다음에 가사도 양반들은 쓰지 않고 서민들이 쓰, 여자, 서민, 여류 가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남녀 사랑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고대 소설이 그대로 연결돼서 이제 우리 고전 소설로 많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그죠? 그래서 한글 소설도 나오기 시작해요. 한글. 왜냐, 한글이 이제 발달됐으니까 한글 소설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판소리계 소설, 여기 판소리, 이 판소리는 전설 민담 여기 나오는데, 판소리계 가요가 막 나오기 시작해. 판소리계 가요가 판소리, 노래하는 거, 판소리계 가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이 모든 게 뭐예요? 여기 풍자가 뭐예요? 풍자, 비판, 이런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대부 양반들의 풍자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죠? 조선 후기에 작품들이 여기 있는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작품들이 문학 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전 소설, 뭐 일대 허균의 홍길동전,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와요. 이때 나와요. 예.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 줄기가 있구나. 그래서 원시시대, 고대가요, 신라의 향가, 또 가전체 문학,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경기체가 고려소교, 그다음에 가전체 문학, 한자 수필, 또 조선 전기의 악장, 시조, 가사, 그다음에 고대 소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조선 후기에 이제 사설 시조라든지 서민들의 시조,
그다음에 여류, 가사 이런 것들, 그죠? 고전 소설들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나타나요. 판소리개, 또 꼭두각시, 노름, 탈춤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작품을 하나씩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특징을 잡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이론이 시험에 나진 않지만 보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작품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거야. 디테일하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고1, 고2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요?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